83세 박영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심장 발작을 일으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니 그는 40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찬물 한 잔을 마시고 격렬한 운동을 했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처치로 위험한 고비를 넘겼지만 이 사건은 저에게 아침 습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5세 노인 전문의 정영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같을 텐데요. 오늘은 제가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깨달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실 저도 젊었을 때는 아침 습관의 중요성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무심코 하는 몇 가지 행동들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의 부모님 또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꼭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침 기상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5가지 행동과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 5가지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기입니다. 침대에서 눈을 뜨자마자 급하게 일어나는 것은 특히 60대, 70대에게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우리 몸은 밤동안 깊은 휴식 모드에 들어가 있다가 아침에 갑자기 활동 모드로 전환되는데 이 과정에서 충분한 적응 시간을 주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는 일시적인 뇌 혈류 감소를 일으켜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합니다. 이는 특히 혈압약을 복용 중이거나 심장 질환이 있는 시니어들에게 더욱 위험합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 어지러움, 시야 흐림, 심한 경우 실신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낙상은 골절과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68세 김미자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4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셨던 분으로 평생 시간 엄수에 익숙해져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6시 알람이 울리면 습관적으로 급하게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특별한 일정이 없는 날에도 이 습관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어 바로 일어서려다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방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느낌과 함께 균형을 잃고 쓰러져 세면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며칠 전 아들이 설치해준 응급 호출기를 누를 수 있었고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시행한 CT 촬영 결과 다행히 뇌출혈과 같은 큰 문제는 없었지만 가벼운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김 할머니는 한 달 동안 지속적인 어지러움과 두통에 시달려야 했고 혼자 화장실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72세 박준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손자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서둘러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는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서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갈비뼈 2대가 골절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 후 그는 손자를 더 이상 유치원에 데려다 줄 수 없게 되어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아침에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누운 상태에서 5분 정도 천천히 깊은 호흡을 하며 몸을 깨우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천천히 손가락과 발가락부터 움직여 보세요. 그 다음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30초에서 1분 정도 더 호흡을 조절합니다. 이때 간단한 목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발을 바닥에 닿게 하고 몸이 안정된 것을 느낀 후에야 완전히 일어서야 합니다.
제 진료실에서는 이 간단한 습관 변화만으로도 아침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증상이 50% 이상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수면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에게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알람을 맞추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일어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5분이라는 짧은 시간 투자로 낙상과 같은 심각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건강 투자가 아닐까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행동은 아침 기상 직후 찬물 마시기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밤새 탈수된 몸에 수분을 공급하는 것 자체는 매우 좋은 습관이지만 찬물은 오히려 노년기 건강에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우리 몸의 내부 온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며 소화 시스템도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제 오랜 환자인 71세 이정호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으로 더운 날씨에 작업하며 차가운 물을 마시는 습관이 몸에 배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20년 넘게 아침마다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시원한 물 한 잔이 몸을 확 깨우지요 라고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지속적으로 소화불량, 복통, 그리고 특히 아침 식사 후 더 심해지는 위경련을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내시경, 초음파 등 여러 검사를 실시했지만 특별한 이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진료 중 우연히 그의 아침 습관에 대해 알게 되었고 찬물 대신 따뜻한 물을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평생 마셔온 찬물이 갑자기 문제가 될 리 없다며 의심스러워했지만 한 달만 시도해 보기로 약속했습니다. 놀랍게도 3주 만에 그의 소화 문제는 크게 개선되었으며 6개월 후에는 위장약 복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8세 박영희 여사는 매일 아침 찬물을 마신 후 30분 내에 화장실을 급하게 찾아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출이 불편했고 장거리 여행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따뜻한 물로 바꾸고 나서 그녀의 과민성 장 증상은 현저히 감소했고 최근에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제주도 여행을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찬물이 왜 문제가 될까요? 찬물은 위장 점막을 갑자기 수축시키고 소화 효소의 활동을 저하시킵니다. 특히 아침에는 우리 몸이 아직 수면 모드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라 갑작스러운 차가운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노년기에는 이러한 반응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체온 변화는 심장에 무리를 주거나 혈관 수축을 일으켜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노인들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침대 옆에 보온병을 두고 자기 전에 따뜻한 물을 채워두라고 조언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적절한 온도의 물을 바로 마실 수 있습니다. 82세 최명자 할머니는 손주가 선물해준 예쁜 보온병에 밤마다 물을 채워두는 것이 이제는 즐거운 의식이 되었다며 웃으셨습니다. 그녀는 이 작은 변화 이후 아침 기상이 더 편안해졌고 소화도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의 시작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 수 있는지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이런 섬세한 건강관리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행동은 기상 직후 격렬한 운동하기입니다.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시니어들 모두가 잘 알고 계시지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바로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특히 노년기에 생각보다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어 있고 체온도 낮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고강도 운동을 하면 근육 손상이나 관절 부상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77세 박철수 씨의 사례가 특히 인상적입니다.
그는 35년간 중학교 체육교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건강관리에 더욱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 더 활동적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아파트 주변 공원을 30분간 빠르게 달리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는 자주 아침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를 권했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날 평소처럼 달리기를 시작한 그는 5분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가슴이 조이는 듯한 심한 흉통과 함께 숨이 가빠지는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다행히 같은 시간에 산책하던 이웃의 도움으로 빠르게 병원에 이송되었고 검사 결과 경미한 심장 발작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차가운 아침 공기 속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이 혈압과 심장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69세 김영희 여사는 평생 주부로 살아오다 은퇴한 남편과 함께 건강관리를 시작했습니다. TV에서 본 젊은 트레이너의 아침 운동 프로그램을 따라하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시작했습니다. 2달 뒤 그녀는 심한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MRI 결과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는 준비 운동 없이 시작한 갑작스러운 점프와 스쿼트 동작이 이미 약해진 무릎 연골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아직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혈관 탄력성이 젊은 사람들보다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운동은 위험한 혈압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밤사이 체내 수분이 감소하여 혈액 농도가 진해지고 이는 뇌졸중이나 심장 문제의 위험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대신 아침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태극권과 같은 저강도 운동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천천히 몸을 깨우고 굳어있는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며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제 환자들,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들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후 가급적이면 가벼운 아침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 후에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아침 식사는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수분 섭취는 밤새 손실된 수분을 보충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충분히 깨어나 운동에 필요한 생리적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박철수 씨는 심장 발작 이후 운동 시간을 아침 식사 후로 옮기고 운동 전 10분간 느린 걷기와 팔다리 스트레칭으로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도록 생활 습관을 바꿨습니다. 이러한 변화 후 3년이 지난 지금 그는 더 이상 흉통 없이 매일 건강하게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해도 안전하게 오래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건강관리라는 그의 말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됩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시니어들은 몸의 신호에 더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무리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않는 아침 운동 습관이 더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행동은 공복에 커피나 강한 차 마시기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습관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포트부터 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가 잠을 깨우고 정신을 맑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 커피나 녹차와 같은 강한 차를 마시는 것은 특히 노년기에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의 환자 중 73세 정미영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할머니는 30년 넘게 교직에 있으면서 아침 첫 일과로 진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맞이하기 전에 머리를 맑게 해주는 마법 같은 한 잔이라고 그녀는 표현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이 습관은 계속되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녀는 지속적으로 위산 역류와 심한 속쓰림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첫 생각이 오늘도 가슴이 타는 고통이 시작되겠구나였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위산억제제와 제산제 등 여러 약물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생활 습관을 자세히 검토하던 중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오랜 습관이 문제임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평생 마셔온 커피가 이제 와서 문제라고 라며 의심했지만 커피를 아침 식사 후로 미루고 기상 후에는 따뜻한 물이나 카모마일 차로 대체하도록 권고했더니 놀랍게도 2달 만에 위장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복용하던 위장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78세 김대철 씨는 매일 아침 공복에 진한 녹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녹차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마셨는데 오히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는 증상이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혈압이 아침 시간에 위험할 정도로 상승하는 것을 발견했고 이는 공복에 마신 강한 차의 카페인 효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고혈압과 부정맥 병력이 있던 그에게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공복에 커피나 강한 차가 문제가 될까요? 공복 상태에서 커피는 위산 분비를 강하게 자극하지만 소화할 음식이 없어 위벽을 직접 자극하게 됩니다. 이는 위염, 소화성 궤양, 위산 역류 등의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장 점막의 보호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자극에 더 취약해집니다. 또한 카페인은 혈압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키고 심박수를 증가시키는데 이는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부정맥 등 심혈관 질환이 있는 노인들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82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아침에 진한 커피를 마시고 20분 후에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구급차를 불렀던 적이 있다고 해상했습니다. 게다가 카페인은 강한 이뇨작용이 있어 밤새 약간 탈수된 상태인 몸에서 더 많은 수분을 배출시킵니다. 노인들은 이미 갈증 감각이 둔화되어 있고 탈수 위험이 높은 상태이므로 이는 더욱 좋지 않습니다. 탈수는 혈액 농도를 증가시켜 혈전 위험을 높이고 인지 기능 저하와 낙상 위험 증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대신 아침에는 가벼운 식사 후에 커피나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상 직후에는 따뜻한 물이나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레몬밤, 카모마일, 페퍼민트 차는 위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몸을 편안하게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루이보스 차도 카페인이 없으면서 풍부한 맛을 제공하여 커피 애호가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하는 환자들에게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작은 즐거움을 빼앗는 것은 의사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식사 후 최소 30분 이후에 마시라고 조언합니다. 75세 정준호 씨는 50년 커피 애호가로서 처음에는 아침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이상했지만 이제는 더 맛있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많은 위장 문제와 심혈관 증상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커피나 차를 즐기되 공복에는 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며 오랜 습관도 건강을 위해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유연성이 노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5번째로 주의해야 할 행동은 아침 기상 직후 바로 스마트폰 보기입니다. 현대인들, 심지어 우리 시니어들까지도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메시지, 이메일, 뉴스, SNS, 단체 채팅방 등을 확인하는 것이 아침 일과의 시작이 되었지만 이러한 습관은 특히 노년층의 정신 건강과 하루 전체의 균형에 예상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9세 최영민 씨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년간 중소기업을 경영하다 은퇴한 그는 갑자기 찾아온 여유시간과 사회적 관계의 축소로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벨이 울리던 삶에서 갑자기 아무도 찾지 않는 생활로 바뀌었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마트폰에 점점 의존하게 되었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베개 옆에 있는 휴대폰으로 뉴스와 SNS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좋았지만 점차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증가했습니다. 매일 아침 경제 뉴스를 확인하며 주식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했고 자녀들이 올린 가족 여행 사진을 보며 나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밤에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되었고 심각한 수면 장애까지 생겼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내일 아침에 어떤 뉴스가 기다리고 있을지 불안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 새벽에 한두 번씩 깨서 폰을 확인하는 습관까지 생겼어요.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저는 그의 아침 습관을 바꾸도록 권했습니다. 휴대폰을 침실 밖에 두고 대신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3주 만에 그의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고 불안감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72세 박명자 할머니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확인하면 때로는 100개가 넘는 메시지가 와 있어요.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뉴스나 건강 정보인데 읽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경제 위기, 범죄 소식 등 부정적인 뉴스가 많았고 이로 인해 그녀는 하루를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하곤 했습니다. 아침에 바로 스마트폰을 보면 우리 뇌가 충분한 준비 없이 갑자기 과도한 정보와 자극에 노출됩니다.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급격히 높이고 하루 종일 불안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가 완전히 깨어나기도 전에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면 인지 기능에 부담을 주고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뉴스나 SNS의 비교 문화는 노인들의 우울감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들의 화려한 일상, 지인들의 여행 사진, 동창회 모임 소식들을 보면서 자신의 제한된 활동 범위와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77세의 김정수 할아버지는 친구들이 해외여행 사진을 올리면 내 무릎 상태 때문에 그런 곳에 못 간다는 생각에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라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여 생체 시계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수면 주기를 방해하고 장기적으로 불면증과 같은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이미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디지털 습관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아침에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을 명상, 깊은 호흡, 간단한 스트레칭 또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연과 교감하는 데 사용하세요. 일기를 쓰거나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뇌를 천천히 깨우고 정신적 안정감을 주며 하루를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아예 사용하지 않도록 권합니다. 충전기는 거실이나 주방 등 다른 방에 두고 알람이 필요하다면 전통적인 알람 시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74세 정영숙 여사는 손목시계 알람을 사용하니 아침에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유혹이 줄었어요. 요즘은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하고 아침 식사까지 마친 후에야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술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기술을 지배해야 합니다. 특히 하루의 시작과 끝은 디지털 기기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65세 최영민 씨는 이제 매일 아침 스마트폰 대신 베개 옆에 둔 짧은 시집을 한 편씩 읽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를 읽으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하루를 더 여유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잠이 훨씬 잘 옵니다. 라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가져온 삶의 질 향상을 그의 밝아진 표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피해야 할 5가지 행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나쁜 습관들을 대체할 건강한 아침 루틴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75년의 삶과 50년의 의사 생활 동안 깨달은 것은 건강한 노후의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들에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아침 시간의 습관은 하루 전체의 건강과 기분을 좌우합니다. 제 자신의 아침 루틴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바로 일어나지 않고 5분 정도 누운 채로 깊은 호흡을 하며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립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일어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발을 바닥에 닿게 하고 1분 정도 더 호흡에 집중합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후 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물에 레몬 조각을 넣어 소화를 촉진하고 비타민C를 보충합니다. 그 다음 15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과 태극권을 합니다. 이는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그 후 20분 정도 명상이나 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은 정신적 안정을 주고 하루를 평온하게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리한 후에야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합니다. 보통 현미밥, 된장국, 계절 채소와 생선이나 두부를 먹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산책을 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자연과 교감합니다. 이때 비로소 뉴스나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뉴스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러한 루틴은 약 2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이 시간 덕분에 나머지 하루를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이렇게 긴 시간을 아침 루틴에 할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30분만이라도 자신을 위한 건강한 아침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아침에 피해야 할 행동들과 대신 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장기적인 건강과 무병장수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관성의 중요성입니다. 한두 번 좋은 습관을 실천한다고 건강이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할 때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저의 환자 중 한 분인 81세 이영숙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75세의 심장 문제로 큰 수술을 받았고 의사들은 그녀에게 몇 년의 수명만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퇴원 후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히 아침 루틴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여전히 활기차게 생활하며 정기검진에서도 놀라운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아침 습관의 장기적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고 적절한 수분을 섭취하며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은 혈압 조절, 심혈관 건강 증진,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를 제한하는 것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정신 건강을 보호합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낙상, 골절, 심장 발작,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일상생활 기능을 유지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더 오래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무병장수의 비결은 특별한 약이나 치료법이 아닙니다. 일상 속 작은 선택들의 축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침 습관은 그날의 방향을 설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아침 습관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한다면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는 분명 큰 차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몸은 변화하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며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이야기한 건강한 아침 습관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 점진적으로 변화를 시도하세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는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만 들이고 그 다음 주에는 따뜻한 물 마시기를 추가하는 식으로 한 번에 한 가지씩 바꿔보세요.
둘째, 환경을 바꿔 새로운 습관을 지원하도록 만드세요. 침대 옆에 보온병을 준비해두고 스마트폰은 멀리 두며 스트레칭 매트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는 등의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셋째, 가족이나 친구에게 여러분의 계획을 공유하세요. 사회적 지지와 책임감은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들 중에는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아침 루틴을 실천하는 분들이 혼자 하는 분들보다 성공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넷째, 실패해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한두 번 옛 습관으로 돌아가더라도 그것이 모든 노력을 무효화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함보다는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변화의 효과를 기록해 보세요. 건강한 아침 습관을 시작한 후 에너지 수준, 기분, 수면의 질, 통증 등이 어떻게 변했는지 간단한 일기를 써보세요. 이러한 긍정적 변화를 확인하는 것은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제 환자 중 70세 박명수 씨의 사례가 생각납니다. 그는 평생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고 뉴스를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습관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안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대신 간단한 아침 식사 후에 마시도록 바꿨고, 뉴스는 아침 스트레칭을 마친 후에 보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6주 후에는 이 새로운 루틴이 자연스러워졌고 그의 불안감과 위장 문제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변화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성공을 축하하고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으며 꾸준히 노력한다면 건강한 습관은 결국 여러분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 기상 직후 피해야 할 5가지 행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75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은 결국 건강이 모든 행복의 기본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부와 명예가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즐길 수 없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이 작은 습관의 변화로 큰 건강 개선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아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지혜를 실천하여 무병장수의 꿈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